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과장TV입니다. 2026년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공채로 봐야 됩니다. SK 에코플랜트 공채가 떴는데요. 뭐 공채 내용, 공고문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구구절절 일절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SK 에코플랜트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그리고 멘티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달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SK 에코플랜트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 이름부터가 에코플랜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정비 사업으로 돈 벌겠다라고 하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에코플랜트 ECO죠. 예, 에코플랜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존의 SK건설에서 가지고 가던 사업 포트폴리오가 에코플랜트로 이름이 전환되고 난 이후에 그게 연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플랜트라는 이름을 만들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본인들이 돈 벌겠다라고 하는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플랜트 안에서 얘네가 주력 상품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다 모아서 얘네가 지금 하이테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안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공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K 에코플랜트에 지원을 할 때 얘네가 기존의 뭐 삼성물산의 레미안이라든가 현대건설의 DH나 아니면은 GS건설의 자이 같은 그런 어떤 도시정비 사업의 어떤 수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하이테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다른 건설사와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컨설팅을 진행하신 분들께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얘네가 주로 상대해야 되는 고객사가 누군지, 그렇죠? 조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오라클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 회사, 그리고 자회사가 아니죠. 계열사로는 SK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에서 반도체 장비, 뭐 식각 장비 같은 거, 애칭 장비 같은 거를 들고 들어오는 외국 반도체 장비사들이 뭡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짓고자 하는 R&D 센터나 매뉴팩처링 플랜트 시설 같은 것들을 지어주는 게 지금 얘네들이 앞으로 먹거리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SK 에코플랜트 자체가 현재 사업의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ESG라고 하는 정책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비전을 딱 뭡니까? 그 안에 프레임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기존의 건설회사가 수행하던 대부분의 업무 스코프에서 거의 50%는 날리고 나머지 50%가 향후 먹거리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사보다도 더욱더 SK 에코플랜트는 이 회사가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 동기라든가 그리고 이 직무와 관련돼서 내가 적합한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SK 에코플랜트가 자소서 항목이 5번까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번 1, 2, 3, 4, 5번을 다 보시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아주 단순한 어떤 경험치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는 듯 하지만 그 안에서 결국은 내가 이 직무에서 관련된 경험을 설명함으로써 내가 왜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까지도 그 자소서 내용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면접관들이 뭡니까? 나중에 이 친구는 나중에 면접으로 불러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봐도 되겠구나 라는 정도의 뭡니까?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얘기만 쓰는 자소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미 수십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이테크와 관련된 이런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진행할 수 있고 일반 건축공사의 기준층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한 공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하이테크 공사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것. 그러면은 자소서만 딱 보더라도 내가 일반 아파트 공사와 이 하이테크 공사의 차이점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보여줄 수 있도록 자소서를 꼭 작성을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정리가 아니죠. 공채가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9월 달까지는 일군 건설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9월 둘째 주 정도에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다시 뜨겠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SK 에코플랜트의 자소서가 제출이 되고 나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공채가 뜰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절대로 서류를 통과를 못 시킵니다. 사투도 통과가 안 되고 PT 면접도 통과가 안 됩니다. SK 에코플랜트를 넣고 나면은 지금부터
위해서 또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쫙 설명을 드렸었죠. 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따로 컨설팅을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컨설팅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전자책만으로도 충분히 뭡니까 본인이 독학하셔가지고 스터디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딱 한 두어 달 정도 남았거든요. 요 시간 동안을 조금 더 알차게 쓰면서 하반기 공채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